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국어 8단원 한국문학의 빛깔 6차 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보면 자, 먼저 운율요소, 용돈이라고 하는 시를 가지고 어떤 운율감, 어떤 운율요소가 적용되어 있는지 한번 말해보자 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운율의 요소를, 자, 운율을 어떻게 봤냐면 동일한 요소의 반복입니다. 반복에 의해 형성되는데, 그럼 뭐가 반복되느냐? 어문이 반복될 수도 있고, 어문, 자음이나 모음 이런 어문, 아니면 어미도 동일한 어미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시어가 반복될 수도 있고, 식구가 반복될 수도 있고, 글자 수 음수율이죠. 음보율입니다. 통사구조, 문장구조입니다. 크게는 행과 연의 어떤 규칙적 배열, 이런 것도 운율 요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별의 정한, 이 정한은 한 슬픔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인 그 황조가로부터 현대시 진달래꽃 이르기까지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게 많다는 거죠. 따라서 이 이별의 슬픔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저기서는 이 단원에서는 가시리를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황진이의 시조, 진달래꽃 등을 이 단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신 연주지사인데, 충신이, 자, 충성스러운 신하가 주는 군주를 말하죠. 군주, 임금입니다. 군주를 연모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신하가 임금을 연모하지만은 겉으로는 여성 화자가 남성 대상을 그리워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면적인 것은 여성 화자지만은 이면적으로는 신하가 임금에 대한 충정을 다짐하는 노래고, 겉으로는 여성 화자가 남성 대상을 그리워하는 이런 내용, 대표적으로 이제 속미인곡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미인곡이 가사인데, 가사는 사음보의 연속체입니다. 시조는 사음보가 세 줄로 끝나는 데 비해서 가사는 연속체니까 어떤 가사는 한 권짜리 책이 한 편의 가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일부 가사는 마지막 행이 시조 종장과 유사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요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속미인곡의 서사 부분 됐습니다. 자, 이 가사는 크게 서사, 본사, 결사인데 요 서사 부분까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 속미인곡은 그 화자, 여성 화자를 두 명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묻고 답하는 형태로 시가 전개되는데, 자, 먼저 여인 1이 묻습니다. 여기까지. 저거 혹시 본 것 같은데, 이 백옥경은, 천상 백옥경은 그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지만은, 그런 여기서는 이제 대궐, 임금이 있는 대궐로 보면 됩니다. 자, 어찌 이별했느냐? 벼슬에서 왜 물러났느냐? 임금과 어찌 이별했느냐? 그리고 해 다 저물었는데 누구 보러 가시노? 이렇게 이제 물었지요. 자, 여인 1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너로구나, 내 이야기 들어봐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별한 게 이제 자기의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겠노? 누구를 탓하겠노? 조물주의 탓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여인 1이 왜 임과 이별했느냐 물었더니 여인 2가 자신의 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너무 아양을 떨고 애교를 부리고 이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물주의 탓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사죠. 임과 이별한 이유를 묻고 답하는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본사와 결사, 그리고 과제학습 제시,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여인 1이 다시
내 탓이고 조물주의 탓이다 라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것이라 생각 마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요 한 구가 여인 1의 말입니다. 자, 여인 1이 위로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여인 2의 어떤 그 말이 계속됩니다. 맺힌 일이 있다. 내 가슴에 맺힌 일이 있다. 님을 매셔 있어. 님의 일을 내가 알거니. 내가 님을 모셔봐서 님의 일을 내가 안다는 거죠. 물 같은 얼굴. 이때 얼굴은 몸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물 같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다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자, 물같이 연약한 몸이 편하실 적이 맨날일고 춘한 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동천은 뉘라셔 매셨는고 춘한 고열이니까 봄 추위와 여름 더위고 추일동천은 가을 겨울이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지내고 누가 모셨는고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죽조반 조석매. 죽조반은 죽이죠. 죽입니다. 죽. 아침밥 먹기 전에 죽을 먹었던 모양입니다. 죽하고 조석매는 아침 저녁 밥입니다. 옛날과 같이 세시는가. 세시는가는 올리시나 이렇게도 봤는데 뭐 잡수시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밥은 그냥 남녀 관계로 보면 밥은 잘 먹나? 뭐 그런 겁니다. 옛날엔 밥은 잘 먹었는데 지금도 밥은 잘 먹는가? 뭐 아니면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자시는고? 잠은 잘 주무시는가?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 2의 이야기는 이미 걱정되죠. 잘 지내는가? 누구가 모시는고? 그러니까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인 2의 말은 자, 여기서부터 이 전체입니다. 전체다 여인 2의 말인데 님을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잘 지내는가 걱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남녀 관계로 볼 때는 걱정인데 군신 관계로 보면 충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본사 1인데 본사를 셋으로 나누었을 때 이제 본사 1입니다. 그래서 본사 1은 님에 대한 걱정인데 이면적으로 보면 임금에 대한 어떤 충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본사 두 번째입니다. 님다히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자, 님다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동다히 하면 동쪽입니다. 동쪽. 뭐 방향 이런 거죠. 여기서는 그냥 님 계신 곳 소식 알고자 하는 거죠. 지금 님은 임금으로 보면 대궐에 있고 화자는 지금 고향에 있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님의 소식을 알고 싶은데 오늘도 거의 지나갔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자, 이때 사람은 님의 소식을 전해줄 그런 사람이죠. 내일이나 사람 오겠는가?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겠노?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높은 산에.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그렇죠.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이제 높은 산에 간 겁니다. 갔더니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는 무슨 일인고?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님의 저 멀리 님이 있는 소식을 알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여기에 구름이 확 끼어 있고 안개가 확 끼어 있어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산천이 어둡거니 이루어를 어찌 보며 이루얼 이게 이제 임금을 해와 달이니까 임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과 안개 때문에 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지책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볼 수 있느냐? 가까운 곳도 안 보이는데 그 먼 곳을 어찌 보겠는가? 자, 이 님의 소식을 아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뭐라고? 구름과 안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산에서 실패를 합니다.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산에 갔는데 구름과 안개 때문에 실패를 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차라리 물가로 가는 거죠. 물가로 가서 이제 강으로 갑니다. 뱃길이나 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바람 불고 물결 쳐서 어둥정된 조이고, 어둥정됐다는 얘기는 어수선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람이 불고 물결이 쳐서 배로 어떻게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배 타고 가보려고 했는데 바람 불고 물결 치고 어수선하게 돼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사공은 어디 가고 없고 빈 배만 걸렸다는 거죠. 자, 산에 올라갔는데 실패하죠. 님의 소식을 아는데.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물가로 가는 거죠. 물가에 갔는데 역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바람 불고 물결 치기 때문에. 그리고 빈 배만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천의 강가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자,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산에도 가고 강가에도 갔는데 알 수 있습니까? 실패했죠. 그래서 이 본사인은 님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님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데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간 곳이 두 군데가 있죠. 어디? 예, 산과 강. 지금 이제 현대어로 보면. 근데 실패한 요인, 즉 장애물이 각각 산에도 두 가지가 있었고 강에도 두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한 공간, 두 공간이 어디? 예, 뇌와 물가. 그 장애물 역시 두 가지씩 있었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산에 갔더니 구름과 안개 때문에 실패하고 물가에 가서 역시 바람과 물결 때문에 실패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이 화자 여인입니다. 외로움을 부각하는 소재가 우리가 이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뭐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죠. 빈배 있었죠. 빈배. 자, 빈배.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 빈배라고 하는 거는, 자, 배가 있으면 빈배라고 하는 거는 화자의 정서와 원래는 아무 관계가 없죠. 원래는 이 배는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시에 쓰이면 진짜 화자의 정서와 관계없냐? 그게 아니고 비어 있으니까 화자의 외로운 정서와 상관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객관적 상관물, 객상이라고도 합니다.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사 3입니다. 자,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낮에 산에도 가고 강에도 가고 막 헤매 다녔죠. 그래서 이제 이 모첨 찬자리에, 모첨이라고 하는 것은 초가집입니다. 초가집 찬자리에 이제 밤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오니까 반벽 청등, 벽에 걸려있는 등은 등불이죠. 등불. 벽에 걸려있는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님도 없는데 누굴 위해 저렇게 밝혀져 있노? 그러면 이 반벽 청등이라고 하는 거는 화자의 그런 외로움을 오히려 더 부각하는 거죠. 아주 휘영청 밝은 이 등, 우리가 그 둥근 보름달을 보면 고향 생각이 더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래 밝은데 님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반이니 적은 듯 역진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자, 오르며 나르며 해 뜨며 반이니 하는 이 이제 부분은 아까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산을 오르내렸죠. 그 다음에 이제 강가를 막 헤매고 서성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힘이 다 빠졌죠. 잠깐 동안 역진한다는 얘기는 힘이 다 빠져서 피곤해서 이제 잠을 잠깐 들었습니다.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게 됩니다.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보니 그 님의 모습이 옷 같은 얼굴이, 자, 얼굴은 여기서는 이제 모습이죠. 모습. 옷 같은 그런 모습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꿈속에 님을 봤는데 그 옷같이 그 고귀한 그 모습이 얼굴이 반쪽이 됐다. 몸이 반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씀을 실컷 이야기하려고 하니 눈물이
바라난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눈물이 계속해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 때문에 말씀도 할 수 없다는 거, 이야기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을 못 다하여 정회를 다 풀지 못해 모기조차 매야하니 그렇게 어떤 그 바라던 그렇게 그리워하던 어떤 그 대상을 꿈속에 만났는데 눈물이 계속 나고 목이 메어서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전된 개성은 닭소리죠. 닭 울음소리입니다. 거기서는 새벽 닭소리라고 풀이를 했는데 이거를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방정맞은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죠.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고. 꿈속에 님을 보고 있는데 꼬끼오 하는 그 닭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깼다는 겁니다. 님과 또 이별하게 된 거죠. 꿈속에서 만났지만은 닭 울음소리 때문에 꿈을 깨고 님의 모습이 어디 간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본사 3은 꿈에 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사 1은 님에 대한 걱정이죠. 밥은 잘 먹는가? 잠은 잘 자는가? 그 다음에 본사 2가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산에도 올라가고 강가에도 가는데 실패하죠. 그래서 이제 본사 3은 다시 집으로 왔는데 벽에 등불만 휘영청 밝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꿈속에서 이제 님을 만났는데 그것도 말도 눈물도 나고 목이 메어서 말도 못하는데 이야기 좀 하려고 하니까 그런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깨는 그런 장면. 그래서 이제 본사는 1, 2, 3 묶어가지고 님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이런 정도로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여인 이의 외로움을 부각하는 소재. 아까 요 앞에서는 빈배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이 반벽청당. 보름달이 고향 그리움을 심어한다면 이 벽에 걸려있는 등불이 화자의 외로움을 심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인이 화자의 꿈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 때문에 잠을 깼다고? 오전된 개성.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결사 갑니다. 자, 어쨌든 저 꿈을 깼죠. 어와 허사로다 님이 어디 갔는고? 저 꿈속에 만났는데 꿈을 깨고 나니까 님이 없어졌죠. 결에 잠결입니다. 잠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가 어여쁜 그림자, 이 어여쁘다라고 하는 것은 예쁘다 이 말이 아니고 불쌍하다, 가엾다 이 말입니다. 가엾은 그림자가 날 따를 뿐이다. 내 곁에 아무도 없고 내 그림자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그림자도 화자의 외로움을 심어하는 거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어디어 죽어서죠. 죽어서 나궐이나 되어서 차라리 현실 세계에서 만날 수 없으면 죽어서 내가 지는 달이 되어가지고 님 계신 창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자, 님 계신 창안을 환하게 비추리라 까지가 여인 2가 한 얘기죠. 그랬더니 여인 1이 하는 말이 각신님 달이 약하니와 자, 달도 좋지만은 달보다 더 좋은 게 나골이 된다 했으니까 나골도 좋은데 나골보다는 꾸준 비나 되소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골하고 꾸준 비의 이제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이 나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화자와 님의 거리를 보면 이건 좀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먼 거죠. 이 나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리가 먼 거고 꾸준비라고 하는 거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거리로 보면 멀고 가깝고 이런 정도가 되고 또 하나는 나골이라고 하는 거는 달이 되어서 님 계신 창안에 번듯이 비추면 님은 저 나골이 이 화자인 줄 모르죠. 근데 꾸준비라고 하는 거는 남녀의 관계로 보면 이런 거죠. 요 비라고 하는 게 이제 눈물의 이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여인 2가 이제 그 조언을 하지요. 야, 달 되지 말고 비대. 니 혼자 슬플 거 뭐 있노?
이 대상에게도 저 남자에게도 너의 슬픔을 알려야 되지 않겠어? 이런 거죠. 이거는 이 달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남자가 뭐 저 달이 너인 줄 몰라도 관계없다는 거죠. 님이야 달이 뭐 나인 줄 몰라도 관계없는 데 비해서 이 비는 야, 너 혼자 눈물을 흘리지 말고 너의 눈물을 그 님이 좀 알게 해. 이런 면에서 낙월은 좀 소극적인 어떤 사랑이라고 본다면 구준비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인 2의 요까지가 여인 2입니다. 요 위에까지가 여인 2의 소망은 낙월이 된다는 것은 멀리서라도 님을 보고 싶다. 뭐 죽어서라도 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런 건데, 자, 요거는 멀리서가 되고 낙월은 그랬더니 이제 여인 1이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멀리 말고 가까이, 그죠? 구준비는 가까이죠. 가까이서 님과 함께 있기를 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사는 어쨌든 죽어서 뭐 달이 되든 비가 되든 죽어서라도 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니까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그림자라고 하는 게 예쁜 그림자죠. 그림자는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소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낙월과 구준비인데, 자, 이 낙월과 구준비는 소극적인 사랑, 적극적인 사랑. 자, 요거는 거리로 보면은 멀리서나마 님을 비춰주는, 그러면서 님이 저 낙월이 나인 줄 몰라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구준비라고 하는 거는 가까이죠. 가까이서 어떤 님의 옷을 적실 수 있는 거니까 나의 이런 어떤 그 슬픔, 눈물을 님이 알게 한다는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사랑,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과제학습입니다. 자, 이 과제학습은 속미인곡 전체를 가지고 적절한 것 OX 문제 15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신경을 좀 바짝 써서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저 문제를 이제 풀어서 물론 이제 답은 요 답은 그 수업 댓글란에 답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것만을 이제 번호를 써서 수업 댓글에 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냥 OX, 뭐 1579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하나 예컨대 3, 4조 내지는 4, 4조 사음보의 리듬감이 느껴진다 하면 실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냥 OX로만 하지 말고 그럼 공간의 이동이 있다면 어느 공간에서 어느 공간으로 이동했는가 이런 걸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답을 작성하는 게 공부입니다. 이거는 적절한 것만을 수업 댓글에 달기 바랍니다. 자, 요 해설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